바이스토리. 네, 규산염 광물의 결합 규칙성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규산염 삼연체는 가운데 규소 1개하고 4개의 산소가 서로 공유 결합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소고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인 원소죠. 그래서 규소는 전자 4개를 버려도 되고 얻어도 되는 애입니다. 반면에 산소는 6개를 버리는 것보다 2개를 얻어오는 게 편해서 보통 이가 음이온이 되는 형태를 취하는 원소죠. 자, 이가 음이온이 되는 산소하고 규소가 결합을 했습니다. 근데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서로 한 개씩 산소한테 넣어줘서 산소하고 규소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산염 삼연체를 보면, 자, 규소는 플러스 4가인데 마이너스 2가가 4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가 음이온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광물인데 음이온이 된 상태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접한 상태의 양이온들, 예를 들어 철이라던가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이런 양이온 금속 원소들이 있으면 얘네들하고 같이 이온 결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 있다고 해볼까요? 마그네슘은 2족 원소잖아요. 2족 원소니까 전자 2개를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 전자 2개를 규산염 삼연체한테 버리면 얘네들이 서로 이제 음이온하고 양이온이 되니까 이온 결합을 하겠죠. 근데 마그네슘 하나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마그네슘 2개가 있어야 전자 4개를 규산염 삼연체한테 주면서 서로 2개 이온 결합이 돼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형태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규산염 광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가 되고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됩니다. 근데 근처에 양이온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속이 부족하면 이 규산염 삼연체들이 부족한 만큼 자기들끼리 서로 붙어서 산소를 공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족하면, 자, 규산염 삼연체에서 산소 하나가 떨어져 나오고요. 산소 하나를 아까 규소하고 규소가 서로 공유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공유하면 아까보다는 양이온이 조금 덜 있어도 되잖아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결합 규칙성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양이온들은 규산염 광물의 색깔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양이온 중에서 철이나 마그네슘 같이 어두운 색깔을 띠는 그 양이온이 많으면 우리 유색 광물이 되고요.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양이온들이 많으면 밝은 색깔을 띠는 무색 광물이 됩니다. 자, 요거는 부차적으로 한 얘기였고요. 이제 규산염 삼연체들이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합 구조를 가지는지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규산염 삼연체끼리 산소를 공유해서 결합할 때는 공유하는 산소의 수에 따라서 규산염 광물의 골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이온이 충분하다고 해봅시다. 아까 양이온이 충분할 때는 근처에 규산염 삼연체 하나가 있으면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나 철이나 이런 애들이 되게 풍부하게 있으면 그냥 규산염 삼연체끼리 공유할 필요 없이 양이온하고 바로바로 이온 결합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규산염 삼연체가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걸 독립형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광물이 누가 있냐면 감람석이 있죠. 근데 양이온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양이온이 부족하면 산소 1개를 공유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규산염 삼연체들끼리 자, 요렇게 여기하고 여기에 규산염 삼연체가 하나씩 산소를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씩 공유하면서 이렇게 길게 이어져요. 이런 거 우리 한 개의 사슬이 이어져 있는 구조 같다라고 해서 단사슬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런 대표적인 광물, 단사슬 구조를 가지는 대표적인 광물은 휘석이라고 부르는 광물이 있죠. 근데 자, 더 단사슬 구조가 많이 만들어지면 양이온들이 더 많이 쓰였으니까 이제 더 양이온이 부족해지겠죠. 그럼 이제 단사슬끼리 어떻게 되냐면 단사슬이 서로 붙어버립니다. 여기에 산소가 있었죠? 산소를 한 개 더 공유해요. 그래서 맨 위에를 중간에 있는 요 규산염 삼연체를 보면 2개의 산소가 지금 공유하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애를 보면 1개, 2개, 3개, 3개의 산소가 공유되고 있죠. 그래서 2개 공유했다가 3개 공유했다가 2개 공유했다가 3개 공유했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한 2.5개 정도의 산소를 공유하고 있는 걸 사슬이 2개가 이어져 있는 형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복사슬 구조라고 합니다. 복사슬 구조를 가지는 대표적인 광물은 각섬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광물 이름이나 결합 구조 이름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죠. 자, 양윤이 더 부족하면 어떡할까요? 복사슬끼리 쫙 달라붙겠죠. 그래서 한 줄로 길게 이어져 있는 마치 판 모양처럼 보이는 판상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판상 구조를 가지는 대표적인 광물은 운모류 광물이거든요. 흑운모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돌멩이들을 보면 검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게 흑운모거든요. 손톱으로 살살살 그러면 한 겹 한 겹 뜯어낼 수가 있어요. 판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온이 더 부족해지면, 자, 판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자, 요 가운데 있는 규산염 삼연체 한 개를 볼까요? 그러면 3개의 산소는 공유되고 있죠. 3개의 산소는 공유되고 있지만 위쪽에 있는 산소는 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가지고 있죠. 근데 망상 구조까지 가게 되면 아예 양이온이 없어요. 아예 양이온이 없으면 요 위쪽에 판상 구조에서 공유하고 있지 않은 산소까지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망이 무슨 망자일까요? 그물망자거든요. 그물 모양처럼 이렇게 모든 산소들이 공유되면서 얼기설기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는 걸 망상구조라고 하고요. 망상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광물은 석영이나 장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으로 갈수록 점점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늘어나고 있죠. 공유 산소 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뜯어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풍화에 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개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